안녕하세요. 한국기업시설안전원입니다. 본 영상은 차세대 공제 시스템 공제정보망을 활용하여 25년도 정기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교육 영상입니다. 회원 및 학교 담당자가 실무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자세히 제작되었으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5년 교육시설 공제 정기 가입 일정입니다. 올해 안전원의 공제 정보망으로 가입 내역을 작성하는 기간은 24년 11월 18일 월요일부터 12월 6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정기가입 기간 경과 시 입력이 불가하오니 기간을 꼭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시설 공제정보망 접속을 통해 정기가입을 신청하며 링크는 영상의 댓글을 통해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정보망 입력은 필수사항이며 기존에 해왔던 신청 공문 발송은 선택사항입니다. 차세대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가입, 환급, 보상 신청 시 공제정보망 입력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제회비는 납부통지서 확인 후 기간 내 납부를 부탁드리며 공제가입 증서는 회비 납부 후 출력이 가능합니다. 납부 계좌는 가상 계좌이며 회원 납부는 회원 아이디에서, 학교 납부는 학교 아이디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장 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럼 우선 표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 공제 가입은 다음과 같이 두 분류로 나뉘는데요. 왼쪽의 경우 건물을 비롯해 배상 책임, 부속물, 물품, 물품 포괄, 지진복구 지원이 있습니다. 우측의 경우에는 건물은 동일하나 배상 책임 보통과 특별약관, 부속물, 물품, 대항 물품 확대가 있습니다. 보장받을 공제가입 대상을 먼저 고려한 후에 정기가입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정기가입을 위해 어떻게 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입 내역을 작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안전원 교육시설 공제정보망에 접속합니다. 링크는 영상 댓글에 있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회원은 M, 학교는 S로 시작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문의사항은 우측 하단에 표기된 권역별 지부 연락처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아이디 찾기를 클릭, 학교 찾기와 회원 찾기를 통해 아이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기관명, 담당자명을 입력하고 조회하여 선택합니다.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 경우 비밀번호 찾기를 클릭, 본인 인증 방법 선택을 통해 신규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메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회원의 경우 여기서 좌측 공제 가입을 클릭, 가입 신청에서 정기 가입 신청을 클릭합니다. 전년도 가입 내역이 있는 학교 기준으로 자동 오픈되며 모두 진행 중으로 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학교는 전년도 가입 내역이 없으므로 정기 가입이 불가하며 추후 추가 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학교명을 클릭, 담당자 등을 확인하고 학교에 개별적으로 가입 안내를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가입 현황 총괄을 확인하거나 일반 건물, 고가 건물, 부속물, 물품 등을 직접 등록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 가입 현황 확인 후 전체 학교 목록 보기를 통해 정기 가입 신청 화면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학교의 경우 여기서 좌측 공제 가입을 클릭, 정기 가입 신청 클릭 후 우측 학교 정보 수정을 클릭하여 학교 정보, 담당자 정보를 확인하고 업데이트합니다. 특히 BTL 건물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일부 건물이 BTL이지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열을 선택한 후에 저장하고 닫기를 누릅니다. 정기가입 신청 상단에는 가입 현황 총괄을 비롯하여 일반 건물 등록, 물품 등록, 승강기 등록 등을 할 수 있는 선택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좌측 하단 가입 현황 총괄은 아직 입력한 내용이 없으므로 담보 대상, 가입 면적, 가입 금액 등이 0으로 표시되며 우측 중간 가입 상태가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 건물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화면이 뜨면 전년도 내역 불러오기 클릭, 기존에 가입한 내역을 확인하고 업데이트합니다. 행 추가, 행 삭제를 클릭하여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통합정보망 참조 버튼을 클릭하여 학교 정보를 조회하거나 건물 내역 상세를 통해 엑셀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건물 가입 현황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 시 수정합니다. 특히 건물 보유 구분, 일반 건물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자체, 임차, BTL 유의사항을 확인한 후 선택합니다. 만약 임차를 선택하는 경우 다음 안내창이 뜨고 이렇게 공제 종료월 선택창이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5월 임대차 계약이 만료이고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라면 다음과 같이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역 저장 클릭, 공제 종료월에 따라 공제 회비가 달라집니다. 만약 BTL을 선택하는 경우 다음 안내창을 클릭, 연면적에 BTL이 차지하는 만큼의 연면적을 기입합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 전산에 표시된 기존 BTL 연면적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BTL이 차지하는 만큼의 연면적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구조는 건축물 대장상에 건축물 주 구조를 입력합니다. 건물 용도는 교실, 기숙사, 체육관, 도서관, 급식소 중 선택, 창고 등 선택 구분이 없는 건물은 교실로 입력합니다. 연면적은 건축물 대장상의 연면적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가 건물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고가 건물은 보존재산, 문화재 등록 건물, 박물관 등 건축비가 일반 건물에 비해 높은 건물입니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정하는 공제급여 지급 한도액의 120%를 초과하는 높은 건축비의 건물들로 일반적인 학교 건물은 대부분 일반 건물로 구분됩니다. 고가 건물 가입 내역이 있다면 전년도 내역 불러오기 클릭, 기존에 가입한 내역을 확인하고 업데이트합니다. 행 추가, 행 삭제를 클릭하여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통합정보망 참조 버튼을 클릭하여 학교 정보를 조회하거나 건물 내역 상세를 통해 엑셀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하는 경우 행 추가 클릭 후 내역을 입력합니다. 건물 보유 구분은 일반 건물과 달리 자체, 임차 중 선택하는데 회원이 소유한 건물의 경우 자체를 선택해줍니다. 건물 구조는 건축물 대장상에 건축물 주 구조를 입력합니다. 건물 용도를 교실 등 5개 중에서 선택한 뒤 건축물 대장상의 연면적과 건축 연도를 입력합니다. 대장가액은 재산대장상에 취득가액으로 입력하며 작성 완료 후 내역 저장을 클릭합니다. 가입 금액은 별도 설정되고 이는 지급 한도액이 됩니다. 만약 산출된 가입 금액이 안전원에서 정한 공제급여 지급 한도액의 120%를 초과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이 고가 건물 가입이 불가합니다. 다음으로 배상책임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초중고의 경우 배상책임 특별약관으로 동일하며 건물 연면적과 임차기간을 반영하여 공제회비가 산출됩니다. 약관을 통해 보장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특별약관에는 교육시설 안전사고, 화재,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승강기 사고, 피공제자, 교직원 자동차 손해가 있습니다. 만약 건물 가입 시 건물 보유 구분을 임차, 어울로 한 경우 배상책임 공제회비는 이를 반영하여 산출됩니다. 대학의 경우 배상책임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으로 나뉘며 약관 및 가입 금액에 따라 건물의 공제회비가 산출됩니다. 약관을 통해 보장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보통약관은 시설 소유자, 화재가 있고 배상책임 특별약관에는 교육시설 안전사고, 화재,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 승강기 사고, 피공제자, 교직원 자동차 손해가 있습니다. 두 약관 모두 해당 항목 가입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성물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내역이 있다면 전년도 내역 불러오기 클릭,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경우 수정합니다. 행 추가, 행 삭제를 클릭하여 추가 삭제할 수 있습니다. 통합정보망 참조 버튼을 클릭하여 타 사이트 정보를 조회, 구성물 내역 상세를 통해 엑셀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구성물을 등록해 보겠습니다. 엑셀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 엑셀 양식을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은 양식은 화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3번 시트인 구성물 가입 시 유의사항과 4번 시트인 에듀파인 공작물 재산대장 목록 참고를 참조하여 가입 대상과 입력 방법을 확인합니다. 확인 후 1번 구성물 시트를 작성하는데 예를 들어 운동장 스탠드 차양막을 등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노란색 부분에 차양막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등록 대상이므로 비고란의 신설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파고라에 대한 작성 예시입니다. 다음과 같이 노란색 부분에 파고라 정보를 입력합니다. 비탈면을 등록하는 경우 2번 비탈면 가입 금액 산출 시트를 클릭하고 좌측 비탈면 구분 명칭, 대지 면적, 경사도를 입력합니다. 추가로 경사도 34도 이상 비탈면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입력값이 우측 표에 자동 작성되는데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여 복사한 후 1번 구성물 시트에 붙여넣기 합니다. 1번부터 7번까지는 전부 예시이므로 삭제합니다. 완료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엑셀을 닫습니다. 공제 정보망에서 엑셀 일괄 업로드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초기화, 추가 여부입니다. 초기화는 기존 내역 삭제 후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창에서 양식을 불러오면 기존 내역 대신 앞서 입력한 4개 항목이 등록됩니다. 만약 초기화가 아니라 기존 내역에 추가하려는 경우 전년도 내역 불러오기 클릭, 기존 내역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엑셀 일괄 업로드 클릭 후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과 같은 창에서 양식을 불러오면 하단에 앞서 입력한 4개 항목이 등록됩니다. 내역 저장을 눌러 저장합니다. 좌측 플러스 버튼이 사라지며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엑셀 양식을 활용하지 않고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 추가를 클릭하고 누락된 부속물에 대해 입력합니다. 비거란에 신설을 적고 내역 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다음과 같이 하단에 추가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물품은 다음과 같이 두 분류로 나뉘는데요. 유초중고 학교의 경우 물품 포괄 등록이 가능하며 대학의 경우 물품 확대가 있습니다. 기존에 가입한 내역이 있다면 전년도 내역 불러오기 클릭, 해당 안내창을 통해 물품 추가 등록이 없는 경우에 물품 포괄 등록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물품 등록 클릭, 물품 가입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품 내역 상세를 통해 엑셀 다운로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 가입 내역을 확인하고 변경된 경우 수정합니다. 행 추가, 행 삭제를 클릭하여 등록 및 삭제할 수 있으며 엑셀 양식 다운로드를 클릭,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운받은 양식은 화면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2번 물품 가입 시 유의사항 시트와 3번 에듀파인 물품 보유 현황 시트를 참조하여 가입 대상과 입력 방법을 확인합니다. 확인 후 1번 물품 보유 현황 시트를 작성합니다. 에듀파인 물품 보유 현황을 참조하여 등록할 물품을 물품 등록 번호부터 선택하여 단가까지 드래그하고 복사합니다. 물품 엑셀 양식에 이를 붙여넣기 하여 자동 계산된 취득 금액을 확인하고 비고란에 신규를 적습니다. 다음과 같이 드래그하여 예시는 삭제합니다. 물품 작성 내용을 최종 확인 후에 저장하고 닫습니다. 공제정보망에 엑셀 일괄 업로드를 클릭, 등록합니다. 여기서도 주의할 점은 초기화, 추가 여부입니다. 초기화는 기존 내역 삭제 후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다음과 같은 창에서 양식을 불러오면 기존 내역 대신 앞서 입력한 1개 항목이 등록됩니다. 만약 초기화가 아니라 기존 내역에 추가하려는 경우 전년도 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하여 기존 내역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엑셀 일괄 업로드 클릭 후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과 같은 창에서 양식을 불러오면 하단에 앞서 입력한 1개 항목이 등록됩니다. 내역 저장을 눌러 저장합니다. 좌측 플러스 버튼이 사라지며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제정보망에서 등록을 하는 경우 행 추가 클릭, 등록하려는 물품에 대한 내역을 입력합니다. 취득 단가까지 입력 후 저장합니다. 중복된 물품의 경우 왼쪽 박스를 클릭 및 행 삭제, 내역 저장을 클릭하여 항목을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물품 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팁은 에듀파인 물품 보유 현황을 그대로 공제정보망에 업로드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에듀파인 물품 보유 현황에서 취득일자를 설정 후 조회, 뷰어 화면 우측 상단 파일을 클릭하여 다운로드 받습니다. 기본 교구, 가입 제외 대상 등 삭제 후 엑셀 일괄 업로드로 다음과 같이 기존 내역에 추가합니다. 내역 저장을 클릭하여 저장합니다. 다음으로 물품 포괄 등록을 클릭합니다. 약관을 다운받아 확인하고 가입 시 가입 여부를 선택, 내역 저장을 클릭하면 포괄담보 금액 공제 회비가 산출됩니다. 포괄담보 금액은 정기가입 물품 총 가입 금액의 20%이며 추가 가입한 물품의 총 가입 금액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정기가입 물품 가입 내역이 없는 경우 물품 포괄은 가입이 불가하며 추가 가입 시에도 정기가입 물품 가입 내역이 없으므로 가입이 불가합니다. 대학의 경우도 물품 등록은 동일합니다. 전년도 내역 불러오기를 클릭하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다만 대학의 경우 에듀파인을 활용한 물품 관리가 적으므로 안전원이 제공하는 물품 양식을 활용하여 업로드합니다. 행 추가, 행 삭제를 활용하여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 물품 확대 특별담보 중 도난파손, 스프링클러 누출을 가입하는 경우 이를 선택하고 내역 저장합니다. 특약 회비에 자동 회비가 계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대학 물품 확대는 정기가입 물품 총 가입 금액이 기준이며 다음과 같은 적용 요율에 따라 회비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정기가입 물품 가입 내역이 없는 경우 추가 가입 시 가입이 불가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진공제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유초중고 학교의 경우 지진공제 등록이 가능합니다. 약관을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으며 가입 시 가입 여부를 클릭하고 내역 저장합니다. 공제 회비는 다음과 같이 학교 급별 정액 회비가 있습니다. 지진공제는 건물, 부속물, 가입 시에만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 금액, 회비는 연도 중 학교급 변동 시 정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승강기 등록입니다. 전년도 가입 내역에서 승강기 선택 후 버튼을 클릭, 승강기 추가 등록이 없다면 내역 저장을 클릭, 저장합니다. 만약 승강기 추가 등록이 필요한 경우 엑셀 양식 다운로드로 엑셀을 이용할 수 있으나 행 추가를 통한 입력이 편리합니다. 공제정보망에 승강기 고유번호 7자리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만약 승강기 고유번호가 정확하지 않을 시 다음과 같이 승인 오류가 뜨는데 고유번호를 재확인하거나 해당 승강기를 행삭제해야 합니다. 만약 저장 후 가입 현황 총괄로 자동 이동되거나 승강기 등록 클릭 시 다음과 같이 승인 완료로 전환되어 있다면 등록이 정상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가입 현황 총괄을 클릭하여 지금까지 등록한 내역들을 다시 확인합니다. 확인 완료 시 우측 상단 가입 신청 클릭, 최종 완료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학교 정보의 가입 상태가 가입 신청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회원이 최종 가입 신청하기 전까지 내용 수정을 클릭하여 언제든 내역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등록된 항목이 있는 경우 이처럼 팝업이 뜨는데 미등록 내역이 확인되었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이로써 학교에서의 정기가입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회원은 학교가 공제정보망에 이와 같이 입력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이 등록 완료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모든 학교가 등록 완료를 하면 가입 신청을 클릭하여 최종적인 공제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을 3가지 중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납부 방법은 추후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이 가입 신청이 최종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입 내역이 없는 학교는 가입 신청 완료 시 가입 정보가 삭제됩니다. 안전원의 가입 승인 시 가입 완료로 변경되며 교육시설 공제정보망 클릭, 하단 납부 통지서를 클릭하면 이렇게 회비 납부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좌측 공제가입의 연도별 가입 환급 신청 현황을 클릭, 가입 연도를 설정하고 조회하여 회비 납부 통지서 출력 및 납부자 선택을 클릭하여 납부 방법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회비 납부 완료 시 동일하게 좌측 공제가입에서 연도별 가입 환급 신청 현황을 클릭, 가입 연도 설정 후 조회, 활성화된 가입증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 증서를 출력할 수 있고 학교별 가입 증서를 출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정기가입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한국교육시설 안전원이었습니다.